2025년 7월 28일 종목 리뷰 앤 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서흥이 있죠. 서흥이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손절가를 이탈을 했고요. 자화전자도 손절가를 이탈을 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현금화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수가 됐던 종목이 제가 어제 그 쇼츠를 통해서 에스팜과 코스모신 소재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두 종목이 오늘 포트에 편입이 된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타이거일렉, 한중NCS, 코세스 이런 종목들은 10%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오늘 리포트가 나왔던 고영이라든가 혹은 에이드테크, KC텍, 머닝아, QNC, 코아시아, JMB, ST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동안 반도체가 관심 종목으로 몇 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장 상황 설명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흐름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처음에 동반 매수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매도로 바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하다가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기관 쪽은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매수로 완벽하게 전환이 된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은 금융투자에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6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의 흐름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전에 고점이 형성되었던 가격이 3,218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는데 하락을 하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던 오후부터 다시 한번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지선은 3,150포인트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인 지지는 3,180포인트니까 3,18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내일이라도 리스크 관리 3,150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1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3,130포인트 때까지 한 번 더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150에서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혹시 3,130포인트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고 분할 매수가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고점으로 했던 3,250포인트 까지 3,237이니까 3,240포인트를 돌파를 했을 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고요. 830포인트가 지지가 803포인트입니다. 803포인트가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탈을 했다가 그나마 방어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를 22조 7천억 정도를 받았죠.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더 크게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어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IT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철강, 비철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원전 오늘 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을 확인해 보게 되면 조선이 이번에 관세의 키맨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상승을 하고 있고 관세에 악영향을 주는 건 단기적으로 현기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으로는 현대기아차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화학주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은행주는 그 얘기가 있죠.
생산적인 일에 돈을 좀 써라. 돈 버는 거 좋은데 예대 마진으로 인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통주와 음식료 관련주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지난주에 완료가 됐죠. 소비 쿠폰에 대한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이번 주에 해봤습니다만 호텔신라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유통주, 음식료주 전반적으로 약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서흥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랜드 서흥, 인텔리안테크, 숲, 에로티 베큐um, 그 다음에 한중 NCS, 코스모 신소재, ST팜 3에서 5%대 흔들리는 종목, 그 안에서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서흥인데요. 서흥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로 2150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2150원을 이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18,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라는 언급을 해드렸던 겁니다. 또한 17,550원 정도에서도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공존했던 가격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서흥 같은 경우는 큰 악재는 개별적으로는 없어요. 개별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슈가 있죠. 근데 이거는 서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쪽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미국과 유럽의 협상이 좀 애매하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관세 15%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기에는 제약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포함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때문에 오늘 아마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정리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19,600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21,500원대까지는 다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19,600원 위쪽으로 치고 못 올라간다면 18,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고 비중 축소나 혹은 바닥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 상승 추세의 저점도 역시 19,600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화전자예요. 제가 17,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했는데 이탈을 했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뭐 중장기로 버틴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17,100원대까지 조정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랫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반등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하나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에로티 베큐um이 그 안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이상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중 NCS는 ESS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 부근의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조정을 받아주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때 조정을 받을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30,050원 있죠. 30,050원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30,500원, 30,050원을 손절가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렌텍이라든가 코세스 이런 종목들은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T팜이 반등이 오늘 강하게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 때문에 뭐 강하게 치고 올리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저점을 쭉 연결을 해봤을 때 오늘의 저점이었죠. 오늘의 저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86,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분할로 정리를 하는 방향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제가 처음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86,5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상승 추세의 지지가 깨지면 한 번 더 조정을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의 저점이었던 87,800원 이탈 시 절반 차익 실현하는 거. 차익 실현이 아니죠. 손절치고요. 그 다음에 86,500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최종 정리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했던 종목 중에서 코스모신 소재를 제가 39,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39,500원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제가 이거는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블로그를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 그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고영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 실적은 잘 나와요. 다만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AD테크, 코아시아, JMB, FST는 실적 자체가 나오지는 않는데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고요. KC테크와 원익QNC는 3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한번 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이렇게 얘기는 해드렸지만 그 다음부터 뭐 3시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관심 종목이라고 제가 언급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이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으로 들어오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장 끝날 때까지 변화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까지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장 마감 후에 관심 종목 두세 종목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